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제6화 민들레. 1975년생 조형규 씨는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2살 무렵 창원으로 왔습니다. 효성중공업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주야교대 근무로 밤낮이 뒤바뀐 날들이 많았는데요. 이른 아침 막잠에서 깬 어린 아들은 졸린 눈을 부비며 현관문이 어서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낮에 근무하고 한 주는 또 야간 근무를 하셔가지고 또 아침에 퇴근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또 회사에서 아버지 이제 뭐 간식으로 나오는 빵이나 이런 것도 안 드시고 이제 갖고 와서 저희들 나눠주고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 이제 특히 야간 근무할 때 그게 좀 나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아침에 퇴근하실 때 오늘 무슨 빵 들고 오시지? 당시 창원공단엔 밤을 지새우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잔업은 기본이고 하루 12시간 때론 24시간 이어지는 철야 작업을 해야만 겨우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중공업 퇴직노동자 고인재 씨입니다. 야간은 이제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퇴근할 때 7시까지 그렇게 해주니까 12시간이잖아요. 야간에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는 임금 차이가 엄청 크니까. 세신실업 퇴직노동자 진창근 씨, 삼성중공업 퇴직노동자 김규동 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그렇게 완전히 24시간이죠. 철야라 불렸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장시간 노동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 다음날 저녁 때 나가는 철연이라고 해서 그게 철야의 연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이제 부족한 생계비를 사실은 벌은 거죠. 거의 잔업 3시간씩 있었다고 봐야죠. 토요일도 그때는 일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번 달에 잔업 몇 시간 했어 이러면 니 잔업 언제 왜 그래 많이 했어? 그럼 나도 다음 달에 잔업도 더 많이 해야지. 힘든데 돈 벌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그냥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 저희들이 아마 그때 시급 340원 받았던 것 같아요. Every day my papa would work to help to make ends meet, to see that we would eat, keep those shoes upon my feet.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and tuck me in my bed, kiss me on my head after all the prayers were said. 산미특수강 퇴직노동자 안태훈 씨, 한국중공업 퇴직노동자 고인재 씨입니다. 샘물 공장이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문광로 안에다가 고추를 넣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불을 당길 때 완전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요. 소리 자체가 엄청 날카롭거든요. 찢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시, 8시간, 10시간 근무하는 내내 들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장애 등급받은 분도 많이 있고.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장애 4급이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러 하면은 회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퇴직하고 내가 장애를 신청해가지고 했거든요. 세신실업 퇴직노동자 진창근 씨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인보호 장비가 제대로 취급이 안 됐어요. 집에 가면 싸운다고 하거든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부인은 시끄러워 죽겠다 하고 남편은 안 들린다 하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 희망이 무엇이냐.
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산미 특수강 퇴직 노동자 이용범 씨, 국제전광사 퇴직 노동자 김찬모 씨. 그 당시는 산재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 그냥 그 물건의 깔리가 죽고 뭐 소재에 또 쳐서 또 부상당하고 뭐 그래도 이제 항의할 데가 없었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안전구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세대는 뭐 안전구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약간 착용하고 있네요. 기뿐이겠습니까? 안 물어봐서 얘기 안 했지만 손가락도 잘렸고 오른쪽 다리도 세 동강이나 부러져고 이쪽에 세심 바라져 있고 뭐 상처가 상처투성이죠. 그때는 뭐 부러지고 다쳐갖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질타만 받지 동정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가 그래갖고 회사 일 못하고 회사 피해를 줬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벌을 받고 심화를 쓰고 그랬지. 세신실업 퇴직 노동자 진창근 씨입니다. 기계가 원공정인데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는 손가락 잘라먹는 기계였어요. 그 정도로 일했겠죠. 내가 처음 간 곳은 프레스실이었다. 나는 처음에 프레스란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몰랐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엄청난 기계 소리 속에서 수인사를 주고받는데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게다가 프레스실 기계는 대부분 노후되고 낡아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손가락은 물론 손목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는 말 그대로 흉기였다. 이종찬의 공장일기 프레스실의 참담한 기억 중에서 한 분은 반신불구가 됐고요.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그 사망 그분은 저하고 같은 부서의 소속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장에 보면 이게 한풍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난 후에 1시간인가 딱 지나서 그분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서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 이래 이야기하면 또 며칠 갑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은 교수. 산재 문제가 법적 절차에 제대로 양식을 갖춰서 진행된 건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산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유럽 국가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청은 자기네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넘기고 가능하면은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하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접공에서 작가로 변신한 쇳밥일지의 저자 천현우 씨. 사회하청에 1년차 근무 중에서 큰 산재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철판이 이제 과장님한테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피하시긴 했는데 발목을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그 발목을 결국 절단을 하시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눈앞에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구나. 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산미특수강 입사 동기 모임 3호의 회원들입니다. 영광 내는 거를 이런 틀에다가 넣고 부어요. 그걸 하려면 유리를 이어야 되거든요. 유리 녹이는 거 불산이지 않습니까? 불산이죠. 밖에 녹 제거하는 거는
질산이죠. 이러니까 질산 불산에 혼합해가 온도 올리고 이러니까 파이프 길이는 뭐 10m, 뭐 10m 되니까 이거 뭐 한 7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는 내가 그쪽으로 오고 고개도 안 돌리고 어제도 도착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다 군대식 아이가 인권 이런 게 있노? PK밸브 퇴직 노동자 이용식 씨입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한 번 맞았지. 옛날에는 이 중소기업 조그만 데는 막 몽키 갖고 막 그랬어요. 완전 그래도 맞아도 말 한마디 못했어. 다 그리 배웠어요, 선배들은. Rising up, back on the street. Did my time, took my chances. Went the distance, now I'm back on my feet. Just a man and his will to survive. So many times it happens too fast. You trade your passion for glory. Don't lose your grip on the dreams of the past. You must fight. 1987년 여름은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였습니다. 그해 7월 울산에서 시작된 투쟁의 불길은 이내 창원공단으로 옮겨붙었습니다. 87년을 거치면서 이쪽 창원 지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어떻게 보면 전국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상을 했고 창원에 내려와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고 8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예, 그래서 그때 기아 기공, 지금 현대위아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중소기업이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특히 이제 학생 출신들이 들어가서 왜 노조 결성에 앞장서니까 우리 공장에는 학출 한 명 안 들어오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내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었고요. 어려웠다는 거. 내 혼자 뭐 경제적인 이득을 뭐 취하고자 그 회사를 나올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이죠. 산미특수강 퇴직 노동자 안태훈 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사급 되시는 분이 현장을 돌다가 뭐 너는 소모품이야 이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름을 분 그런 격이 뭐 되기도 했거든요. 생산직과 사무직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통근버스를 타는데 생산직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식당에 가면은 반찬을 한 가지라도 사무관리직에게는 더 주고 뭐 그런 거였고, 기숙사를 배정할 때도 생산직은 한 방에 5명 들어가게 하고 사무관리직은 2명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두발 단속하고 복장 단속하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87년에 나온 고우들 중에 보면은 뭐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는 고우들이 많이 나오죠. 창원공단에서는 167개 입주업체 중 6.29 선언 이후 37개 업체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진행되고 있다. 분규업체들이 삼성, 현대,
금성, 대우 등 4대 재벌 기업이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중소하청업체까지 합하면 공단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조업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창원공단 노사분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것은 공단이 전체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데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 중에서 경남신문 퇴직기자 이광우 씨입니다. 노동운동의 절정기라고 할까? 도로가 온통 불바다가 되고 정말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격렬한 노동쟁의가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정자들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나서는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은 왜 저렇게 해만 바뀌면은 임금 인상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거든요. 먼저 창원공단 소식입니다. 총 28개 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해 현재 17개 업체가 농성 중인 창원공단에는 오늘 대림자동차 근로자 500여 명과 금성사 창원 1, 2공장 근로자 1000여 명, 그리고 풍성전기와 창원기화기 등이 한때 가두 진출에 나서서 격렬한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밖에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과 산미종합특수광, 유니온가스 등이 농성 중에 있고 휴가를 마친 현대전공 등이 농성을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이 탄압하는 수단이 구속이고 회사 쪽에서는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구사대가 침탈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할 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의 어떤 투쟁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차원의 연대가 활성화됐는데 조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마창노련이다. 87년 노동자대 투쟁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런 지역 연대체다. 그 당시 마창노련의 조합원 숫자가 많았잖아요. 한 3만 명 이렇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연대투쟁이라는 이름은 88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노동자 만들고 우리가 회사가 한 일주일 만에 구사대를 투입을 시켰어요. 문짝 때리 부숴비고 들어와서 테이블 다 뒤집어 엎고 전화기 집어 던지고 그래서 뭐 동생들이 다 막 울고 불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마창노련이 이미 이제 결성이 돼 있던 상태였고 우리가 빨리 전화를 해서 빨리 지원 요청을 막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남성 노동자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은 교수입니다. 창원의 노동운동의 특징은 그 마산의 경공업 노동자들 연대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특성이라고 봐야 하고요. 경공업, 중공업이 같이 연대한 지역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노동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창노련 신문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역사회의 유산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지역을 노동자들이 바꾼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살 것임으로 굉장히 다양한 계층 함께 연대하는 흐름이 가장 강했던 것이 마창노련이고 창원의 노동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하루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우는 애당초 없는 듯 하루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하루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내가 1987년 12월 창원 국가산단에서 전국 최초의 지역연대 조직 마창노련이 탄생했습니다.
마창노련은 이듬해 노동법 개정과 임금 인상 공동 투쟁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노동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닥쳤습니다.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 처리됐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벌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11개 법률안이 처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계법은 정부안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조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창원공단 현대전공에서도 전면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파업 현장을 취재한 경남신문 퇴직기자 이광우 씨입니다. 노동관계법 무효 주장하면서 전면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노동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그 당시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이제 창원지법은 제1민사부라고 그 당시 이제 담당 부장판사가 이제 문흥수 부장판사인데 가만 보니까 노동자 이야기들도 일리가 있거든요. 졸속으로 이제 그 통과된 걸 그걸 먼저 판단해야지. 최근 정부 여당의 노동 관련법 및 안기부법 국회 통과 절차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창원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법의 이번 위헌 제청은 사법부가 정부 여당의 정책적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토록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신문 1997년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각계의 거센 저항이 일자 정부는 결국 노동법을 폐지하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한보철강 부도 여파로 우리 사회는 IMF 터널에 진입하는데요. 혼돈의 경랑 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제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채 통과됩니다. 이후 창원공단에도 줄줄이 도산업체들이 생겨 비정규직 문제와 대량 격리해고의 쓰나미가 몰려왔는데요. 과연 창원공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블루스. 내일 이 시간 제7화 영광로 편이 이어집니다.